안녕하세요. 강교육교 이지옥입니다. 이번 시간은 537페이지의 승강기 자체 점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설법은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안들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승강기 관리와 관련되어 제조업자의 승강기 관리인, 사후관리와 국민안전장관의 승강기 관리에 대한 승강검사, 정밀안전검사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관리처가 지시하는 자체 점검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현재 자체 점검은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관리주체가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그 이상 여부를 파악할 목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 실시하는 자는 관리 주체이고, 그 대상은 운행 중인 승강기. 만약 운행 중단 상태라고 하면 자체 점검할 필요 없습니다.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 자체 점검 실시하게 되는데, 그 방법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에 대해서는 양호, 주의바람, 수리바람, 긴급수리 4가지 형태로 평가하여 2년간 보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체 점검과 관련되어 자체 점검 방법이 월 1회 이상 실시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특별히 양호하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계속 운행할 수 있지만, 주의바람, 수리바람, 긴급수리라고 하면 심각한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는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하고 수리한 후 해당 승강기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과 관련된 평가 방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우리 537페이지에는 자체 점검 실시와 관련되어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그리고 2.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양호, 주의바람, 수리바람, 긴급수리 4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점검 기록을 작성 후 2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체 점검을 이러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500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들은 자주 관리 실무에 출제되는 내용으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살펴주셔야 됩니다. 반면 이 자체 점검과 관련되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 자체 점검사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3번 자체 점검의 면제 차시였죠. 다음 하나에 해당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다. 그러면 자체 점검과 관련되어 면제 대상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이 자체 점검 면제는 운행 중인 승강기의 경우 자체 점검 대상입니다. 만약 운행 중단 상태라고 하면 자체 점검할 필요 없죠. 그래서 539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박스의 1번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승강검사인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말합니다.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자체 점검할 필요 없습니다. 2번입니다.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그리고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라고 하면 모두 자체 점검 면제 생략 대상입니다. 3번입니다. 그 밖에 선진보수관리법의 도입 등으로 자체 점검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에 대한 일부 면제 가능합니다. 특별히 승강관리처가 유지관리업자 사이에 직접 승강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표준유지관리계약서의 점검 주기를 3개월 범위에서 명시한 경우에는 자체 점검을 매달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범위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실시하던 자체 점검을 2달 만에 또는 3개월 만에 실시한다고 하면 이 자체 점검에 대해 일부 면제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승강검사 등에 불합격하거나 승강검사 연기 중인 경우라고 하면 운행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자체 점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선진보수기법을 도입하여 승강기 관리처가 유지관리업자와 승강기 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일부 면제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승강기에는 자체 점검 면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번 추정수입니다. 완성검사 받은 날부터 10년 지난 승강기. 4번입니다.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사고 발생한 승강기.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은 운행 중단 상태의 승강기와 그리고 승강기 보수, 선진 승강기 보수 기법을 도입하여 승강 유지 관리업자와 관리 계약 체결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을 일부 면제하고 있는데 그 면제 대상에서 제외, 배제시키는 것으로 완성 검사 후 10년 지난 승강기. 사실 승강기는 설치 후 15년 경과되었다고 하면 이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러면 10년 경과되었다고 하면 승강기 15년 도래하기 전이기 때문에 교체 전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승강기에 대해 특별히 선진 보수 기법을 도입하여 유지 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10년 경과된 승강기에 대해서는 좀 노후화가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자체 점검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이내 중대한 사고 발생한 승강기,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중대한 고장 발생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무리 유지 관리업자가 승강기 관리한다 할지라도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체 점검 면제 대상은 운행 중단 상태의 승강기라고 하면 면제되고 선진 보수 기법 도입했다고 하면 자체 점검을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지만 완성 검사 후 10년 경과된 승강기라고 하면 아무리 선진 보수 기법을 도입했다 할지라도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실시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매달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자체 점검 실시하는 경우 무엇인지, 완성 검사 후 10년 경과된 승강기, 최근 3년 사이에 중대한 사고 1번 이상 발생한 승강기,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고장이 3회 이상 발생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 점검의 면제, 그리고 면제 대상에 제외되는 것 각각 살펴놓습니다. 540페이지에 운행 정지 명령 확인해 놓습니다. 시도이사는 승강기가 다음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운행 정지 명할 수 있다. 박스 속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승강검사 등에 불합격했는데 불구하고 승강기를 계속 운행하거나 자체 점검 실시하지 않거나 자체 점검 결과 결함이 있는 승강기인데 불구하고 보수하지 않고 수리하지 않고 계속 운행 중인 승강기에 대해서는 운행 정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놓게 있습니다. 여기 운행 정지 명령과 관련되어 비교되는 것으로서 운행 금지 통지입니다. 여기 운행 금지 통보, 통지는 승강검사 등을 실시했던 국민안전장관이 승강관리처에게 해당 승강기는 승강검사에 불합격했기 때문에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운행금지 통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운행정지 명령은 승강검사 등에 불합격했으면 해당 승강기 운행할 수 없는데 이를 반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라면 운행정지 명령 대상입니다. 그래서 운행정지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이때는 지도이사가 운행정지 명령하고 승강검사를 실시했던 국민안전처 장관이 운행금지를 알려주는 것, 운행금지 통보는 장관이 취하는 조치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 기억하실 것은 전국에 340개 정도의 시군구가 존재하는데 시골 마을, 시골 시군 지역에는 고층 건물 없는 경우도 있겠죠. 또는 승강기가 한두 대밖에 없는 그런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와 관련된 주무관청은 시군구청장이 될 수 없고 시도 단위에 시도이사가 승강관리법령을 위반하여 승강검사에 불합격했는데 불구하고 승강기를 계속 운행하게 되면 그 운행정지 명령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누가 한다? 시도이사가. 그래서 전국에 특정 시군구에 승강기 아예 없는 곳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운행정지 주체는 시도이사라는 걸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540페이지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관리주체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직접 관리하는 것과 승강기 유지 관리업자와 승강기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승강기 관리를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직접 관리하게 된다고 하면 해당 승강기의 안전 여부를 관리 주체가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두어 승강기 관리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승강기 안전관리자 등은 관리체가 승강기를 직접 관리하고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관리하게 되었을 때 그 승강기의 안전 운행을 도모하기 위한 전문가, 이를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1번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억 그냥 보십니다. 관리체는 승강기 운행에 지식이 풍부한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관리체가 직접 승강기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해서는 선임할 수도 있고 관리체가 직접 관리한다고 하면 별도 선임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승강관리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 관리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국민안전처 정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3개월 추천해 오시고 통보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승강기 관리 교육 찾았습니다. 승강관리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라 하여금 선임 후 3월 이내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관리체가 직접 승강기 관리하는 경우는 관리 주체가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한국 승강기 안전관리원. 그러면 잠깐 구분하실 것은 관리체가 유지관리업자에게 승강기 관리를 위탁하지 않고 직접 관리하게 되면 관리체가 직접 승강 관리하거나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해당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 관리하게 되면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직접 관리하게 된다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 후 3월 이내 국민안전장관에게 선임 사실을 통보하고 선임 받은 이후 승강기 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강기 관리 교육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면 그 선임한 날부터 3월 이내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선임 사실에 대한 통보 3월입니다. 그리고 선임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대한 승강기 관리 교육 선임 후 3월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한 후 3월 이내 국민안전장관에게 통보하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교육과 맞물려 있어 교육받는 사항과 맞물려 있어 3월 이내 국민안전장관에게 선임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임 통보는 승강기 관리 교육을 이수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는 승강기 관리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3번 줄쳐 놓습니다. 승강기 관리 교육의 기간,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고 승강기 관리 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그래서 교육 방법, 이 교육 방법과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1일 8시간 이내 교육 실시하게 됩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각종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교육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를 하게 되는데 10일 전에 통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교육기관과 관련되어서는 며칠 이내, 몇 시간 이내로 정해놓고 있는데 유독 관계법규 중에 주택법상의 교육만큼은 성실한 교육을 도모하기 위해 이 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공법 규정에는 따로 두지 않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법에 명시하지 않습니다. 유독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에 있어서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에서 교육 비용을 부담한다.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승강기 관리 교육에 있어서도 1일 8시간 이내 실시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승강관리 교육에 대해서는 재교육 제도를 현재 마련하고 있는데 이 재교육과 관련되어 3년마다 교육을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관리 교육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이 말은 3년마다 재교육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계법규에 걸쳐 보통 재교육은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주택법상의 재교육, 직무에 관한 보수교육과 주택관리교육을 이수한 관리사무장은 3년마다 재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 다시 받아야 되죠. 주택관리업자는 재교육 대상이 아니었던 것 기억하시고 주택관리사인 관리사무장이 재교육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승강관리교육에 대해서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년마다 재교육 받는다. 그래서 재교육에 관한 사항, 두 개 사항에 있어서는 3년마다 다시 받도록 되어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승강안전관리자가 선임되거나 관리자가 직접 승강관리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을 국민안전관에게 3월 이내 통보하고 선임한 날부터 3월 이내 승강기 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3번 승강기 사고 등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관리 실무에서 나올 수 있는 시행규칙의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해하실 것은 중대한 사고와 중대한 고장으로 각각 구분할 수 있는데 승강기 운행 중에 추락했다고 하면 사고이고요. 승강기 조작하는 자가 원하는 층에 멈춰서지 않았다고 하면 그때는 고장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중대한 사고 그리고 중대한 고장의 범위 각각 살펴놓습니다. 박스 속의 내용 보게 되면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박스 속에 1번 사망자 발생하거나 납은 줄만 적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 3주 이상의 치료 필요한 상해 입은 사람. 그래서 입원 전치 1주, 그리고 통원 치료 3주 이상이라고 하면 중대한 사고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입원, 다음 구분에 따른 고장, 중대한 고장에 해당되게 됩니다. 한번 확인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승강기 추락 등으로 인명피해 발생했다고 하면 중대한 사고로 파악하게 되는데 입원 1주, 통원치료 3주 이상인 때 중대한 사고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이쪽은 관리 실무와 맞물리는 이야기입니다. 승강시설에 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 책임자는 승강기 사고 발생하게 된다면 그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해 처리할 필요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관한 사안들을 실무에서는 다룰 수 있을 겁니다. 줄만 쳐놓습니다. 승강관리처는 승강기 사고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그라미 놓습니다. 건물명 등을 관리원의 장에게 알려야 되고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고장 추정없습니다. 3일 이내 건물명 등을 관리원 장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리고 고장에 대해서는 3일 이내 신고한다, 알린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그래서 사고 고장 처리에 관한 사항 그 정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하단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544페이지에는 벌칙에 관한 내용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쪽은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 벌칙과 관련되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모의고사 또는 다른 문제 형태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승강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구장 전기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나갑니다. 여기 전기사업법 보기 전에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승강기법에서는 승강기 종류에 관한 사안들을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승객용과 화물용 각각 구분되었던 것 기억하시고 이러한 승강기를 관리함에 있어서 사후 관리, 제조업자와 관련되는 것 기억해 주시고 저 제조업자가 관리하게 되면 그 특징에 관한 사항으로 부품 요청이 있다고 하면 2일 이내 요청에 따라야 되고 품질 보증 기간은 3년이며 승강기 설치했다고 하면
설치한 날부터 10일 이내 국민안전관에게 설치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승강기 검사,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내용들을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특별히 정밀안전검사와 승강검사에 대한 종류, 대상, 구분하셨습니다. 특히 승강검사와 관련되어 올해 개정된 사항으로 승강기 교체 설치는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밀안전검사는 완성검사 후 15년 도래한 승강기, 중대한 사고 발생한 승강기, 승강검사 결과 결함 원인이 불명확한 승강기가 정밀안전검사 대상이었던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밀안전검사 또는 승강검사 등을 실시하게 되었을 때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관리처의 신청에 따라 완성검사와 수시검사가 진행되는데, 이때는 현장에 신청인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과 국민안전장관이 통보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의 경우에는 자체 점검 등을 실시하는 자,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입회해야 된다. 그리고 저 승강검사를 연기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연기 사유가 해소되게 되면 5일 이내 승강기 검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통상 정기검사는 직전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을 한다. 다만 저 유효기간 중에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실시했다고 하면 정밀안전검사 등을 실시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그래서 유효기간에 관한 문제 저렇게 살펴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하실 게 효과와 관련된 사항으로 정밀안전검사 실시했다고 하면 해당 연도에 정기검사, 수시검사 면제할 수 있다. 안전인증받은 승강기의 경우에는 완성검사와 수시검사 일부 면제할 수 있다는 점 다시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에 관한 사항은 관리자가 담당하게 되는데, 직접 실시하는 것과 유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게 되면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승강기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하게 되면 선임한 날부터 3월 이내 국민안전장관에게 통보하고 3월 이내 승강기 관리교육 이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이를 8시간 이내라는 말 기억하시고 재교육 3년마다 받는 것이죠. 주기 3년을 한다. 그 말은 3년마다 교육 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 실시하게 되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그리고 점검 기록에 대해서는 2년간 보장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체 점검과 관련되어 면제 대상, 운행 중단 중인 경우라면 자체 점검 안 하죠. 선진보수기법 도입했다고 하면 자체 점검 전부 또는 일부 생략할 수 있는데, 특별히 완성 검사 후 10년 경과된 승강기 면제 생략 대상 아닙니다. 반드시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되죠. 최근 3년 사이에 중대한 사고 한 번 발생했거나 최근 1년 사이에 중대한 고장 3회 이상 발생했다고 하면 자체 점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엄격하게 자체 점검 실시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러한 관리 등에 따라 승강기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승강기 운행했다고 하면, 그래서 승강검사 등에 불합격한 데도 불구하고 승강기 운행 중이라면, 자체 점검 결과 수리 필요한 승강기인데 불구하고 운행 중단하지 않고 운행 중이라고 하면 운행 정지 명령 할 수 있습니다. 운행 정지 명령은 누가 한다? 지도이사가. 그런 기본적인 구분을 한번 해주시는 게 승강기법과 관련되어 우리 보실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552페이지에 전기사업법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여기 전기사업법은 우리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되는데 객관시 하나와 주관시 한 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사실 이 전기사업법에 있어서는 전기기사 등을 따는 데 있어서 법규에 관한 문제로 시험에 좀 여러 문제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는 달랑 두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와 관련된 관리에 관한 사항, 그런 내용들을 주로 시험에 출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시험 낼 게 워낙 없어서인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 문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적인 부분들은 보통 전기기사, 산업기사, 그런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 위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합니다. 552페이지에 총칙 찾았습니다. 그 중에 용어 정의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전기사업법과 관련되어 첫 번째 우리가 구분해 줄 것은 전기사업법이 다루고 있는 전기사업의 종류를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전기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교재 552페이지 보시게 되면 표에 5가지 전기사업을 각각 열거하고 있습니다.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 그래서 각각의 설명이 던져졌을 때 주관식으로 어떤 전기사업에 해당되는지 적어주는 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사업 이렇게 잠깐 살펴보았는데 울진에 원자력 발전소 존재한다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되면 산 꼭대기에 설치되어 있는 송전탑을 통해 도시 지역에 전기 공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전되고 송전된 전기 특고압입니다. 몇만 볼트 이상이라고 송전탑 밑에 부착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고, 그래서 특고압이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한 표시 보신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220V로 바꾸고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자, 배급하는 자를 배전 사업자라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기 발전사업, 송전사업, 전기 배전사업과 관련되어 우리 한전이라고 하는 회사 들어본 적 있죠? 그 한전은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전은 전기 판매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 판매 사업자인 한전은 전기 사용자인 일반인과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한 만큼 전기요금 부과 징수하죠. 그래서 한전이 바로 전기 판매 사업자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구역 전기 사업 볼 수 있는데 여기 구역 전기 사업과 관련되어 본문 표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35,000kW 이하의 발전 설비를 갖추고 한정된 구역의 전기 사용자에게 전력장 통하지 않고 전기 공급하는 것을 구역 전기 사업이라 한다. 이 구역 전기 사업은 보통 우리 주변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산업단지에 여러 공장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 필요한 전기를 그 산업단지 한켠에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전기를 생산해서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구역 전기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발전기의 용량이 35,000kW 이하라는 것 기억하시고 전력장 통하지 않고,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장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일정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맞물리는 것에 가격과 물량이 결정되게 되는데, 이 구역 전기 사업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라고 하면 공급받는 전기 사용자 몇 명 안 되죠. 그리고 공급하는 전기 사업자 딱 한 명입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수요 공급이 맞물려 가격, 공급 물량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쪽에서는 한정돼 있죠. 그래서 전력장 통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한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사업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장을 통해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전기 공급하는 것을 발전사업이라 한다. 그리고 송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발전으로부터 송전받은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전기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배전사업자는 발전소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송전받아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판매사업자는 전기 사용자에게 전기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잠깐 해보게 되면 이 배전사업과 관련된 설명에는 그 다음에 전기를 받아 사용하는 전기 사용자 나옵니다. 그리고 송전사업과 관련된 설명에는 발전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다음에 전기를 공급받는 배전사업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면 발전사업자의 설명에 있어서는 송전사업자에 관한 이야기 없고 전력장을 통하여 전기 판매 사업자에게 전기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송전사업자 이야기 안 나오죠. 그래서 만약 저 발전사업자 설명에 전기 판매 사업자가 나와야 되지 엉뚱하게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봐놓습니다. 사실 발전소에서 전기 생산하게 되면 송전탑을 통해 도시지역에 전기 공급하고 저 특고압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변경하여 배급하게 되는데, 이러한 순서대로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발전사업 다음에는 송전사업 나야 되죠. 그런데 불구하고 설명에는 전기 판매 사업자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5가지 전기 사업에 대한 구분해 놓습니다. 하실 수 있죠? 전기 사업자 저렇게 봅니다. 그리고 3. 전력시장입니다. 전력시장이란 전력 거래를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한국전력거래소, 전력시장 각각 동그라미 놓습니다. 전력시장은 어디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시장 말한다. 그러면 여기 한국전력거래소 들어본 적 없으시죠? 직원 몇 분 안 계시는데 월급 참 세게 준다더라고요. 나중에 자제분이 전기 쪽 좀 잘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 한국전력거래소에 보내시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월급은 진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시장에 관한 사항 저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4번, 5번 그냥 지나갑니다. 6번 전기 설비 자체였죠. 우리 시험에 전기사업법은 주관식 하나 그리고 기관식 하나가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력시장에 관한 문제 그리고 전기 설비, 전기 사업 이 3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전기 설비, 여기 전기 설비는 전기와 관련된 기계 장비를 전기 설비라 하는데, 전기 생산하기 위한 발전 설비, 그리고 한전전과 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특정 건물 옥상에 올라가면 전기 공급받기 위한 기계 장비가 옥상 한켠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수전 설비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발전기와 수전 설비를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 설비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우선 누가 사용하는지에 따라 전기 설비를 각각 구분합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 이용하는 것으로 전기 사업자, 발전 사업자나 배전 사업자, 송전 사업자 등등이 사용하게 되면 그러한 전기 설비를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전기 사업자 아닌 자가 사용하게 되면 전기 사업용 아닙니다. 그러면 전기 사업자 사용하지 않는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자가용 전기 설비와 일반용 전기 설비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발전기를 전기 사업자 사용하게 되면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이고요. 그 발전기가 전기 사업자가 아닌 아파트에 또는 백화점에 영화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라면 비전기 사업자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한 전기 설비에 대해서는 용량 차이에 따라 자가용과 일반용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553페이지에 전기 설비와 관련되어 1.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 전기 설비 중에 전기 사업자가 전기 사업에 사용하는 전기 설비를 말한다. 전기 사업자란 이야기 나오면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입니다. 그리고 2, 3. 일반용 자가용 전기 설비. 전기 사업자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용과 일반용 전기 설비로 각각 구분하는데, 용량이 큰 것이 있으면 자가용, 용량 작은 것이 있다면 일반용 전기 설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전기 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전기 설비, 소규모 전기 설비 동그라미 놓습니다.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 설비를 말한다.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75kW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 장소에 전기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전기 설비를 말합니다. 제조업과 심야 전력 이용하는 경우는 100kW 미만. 그리고 2번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의 발전기, 일반 전기 설비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3번 자연 전기 설비는 전기 사업용 전기 설비, 일반 전기 설비 외 전기 설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 사업용은 전기 사업자 사용하게 되면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전기 사업용입니다. 막말로 전기 사업자가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의 발전기, 전기 사업자 사용하게 되면 얘는 일반용이 아니라 전기 사업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기 사업용에 있어서는 누가 사용하는 자에 따라
판단하는 사안으로 용량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반면 전기사업자 아닌 자 사용하게 되면 용량 차이에 따라 대용량이면 자가용, 소용량이라면 일반용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정 건물 보게 되면 건물 옥상에 한국전력과 전기공급계약 체계라고 전기 공급하기 위한 장비 갖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수전설비라 합니다. 그리고 정전시에 백화점이나 영화관은 영업활동 못하죠. 그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발전기를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기설비라 표현하는데 특별히 그 용량이 크면 자가용, 용량이 작다고 하면 일반용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용과 관련되어서는 전압 600V 이하로서 75kW 미만 심야 전력 이용한다고 하면 100kW 미만인 때 일반 전기설비로 파악하게 되고 발전기와 관련되어서는 전압 600V 이하로서 용량 10kW 이하인 때 일반용 전기설비로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 일반 전기설비와 관련되어 전압을 600V 이하로 정해놓고 있는 것은 우리 전기는 직류와 교류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교류인 때 600V 이하의 것을 저압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 전압은 220V이죠. 그러한 전기 생산하기 위한 비상 발전기 있다고 하면 왜 600 나왔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교류와 관련되어 저압 600V 이하 그리고 그 용량이 10kW 이하라고 하면 발전기 이러한 것들은 일반 전기설비로 파악한다. 그래서 전기설비에 대한 기본적인 구분 저렇게 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전기설비에 제외되는 설비 전기사업을 적용하지 않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1. 댐이나 저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이 댐이라고 하면 수력발전소 연상 대시죠. 그래서 수력발전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이 아닌 댐 건설 관련법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박, 차량, 항공기. 선박 등에 비상발전기 갖출 수 있죠.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발전기 있다고 하면 전기사업법에 적용 대상이 아닌데 하나 이해하실 게 있습니다. 여기 선박이나 차량 바다 한가운데 떠다닐 때 이 선박에 대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안전공사 직원이 배마다 찾아다니면서 안전점검하는 것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박 등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전압 30V 미만의 전기로서 전압 30V 이상의 전기설비와 정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아니한 것. 그래서 전압 30V 미만의 전기설비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 전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20V도 안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전기사업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4. 전기통신설비.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기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는 전기사업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전기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의 적용 대상이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13번 전기 수용 설비 찾으셨죠? 여기 전기 수용 설비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관리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로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용 설비 실무를 위해서 함께 살펴보시는데 여기 전기 수용 받을 숫자에 이용할 용자입니다.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전기 수용 설비라 하는데 이 전기 수용 설비에 대해서는 수전 설비와 군의 배전 설비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 설비와 군의 배전 설비의 구분 범위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 수전 설비와 관련되어 군의 배전 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 설비로서 수전 지점으로부터 수전 지원 동그라미, 배전반 동그라미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그리고 군의 배전 설비란 수전 설비의 배전반 이후부터 전기 사용기에 이르는 전선로, 콘센트, 스위치 등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 건물 세워진 걸 보게 되면 옥상에 전기 공급하기 위한 수전 시설이 있습니다.
이 전기가 공급받게 되는 수전 지점부터 건물 각 층에 여러 거실이 존재한다고 하면 건물 각 층마다 전기 배급할 필요 있죠. 그걸 배전반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전반으로부터 한 층에 여러 거실, 방이 있다고 하면 방마다 콘센트와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거기까지를 군의 배전 설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전 설비는 전기 공급받기 위한 수전 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를 수전 설비라 하고, 전기 배급하기 위한, 배분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배전반이라 표현하는데, 저 배전반으로부터 스위치, 콘센트까지를 군의 배전 설비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전 설비와 군의 배전 설비에 대한 범위, 저렇게 한번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교류, 직류 시에 그 기준을 각각 달리합니다. 특별히 특고압은 직류, 교류 관계없이 7전 초과할 때 특고압이고, 교류와 관련되어 저압, 고압의 구분 기준은 600입니다. 그래서 600V 이하일 때는 저압, 교류 시에 600 초과, 7000V 이하일 때는 고압, 7000 초과하게 되면 특고압입니다. 반면 직류의 경우는 750V 이하일 때 저압, 750 초과, 7000V 이하일 때 고압, 7000V 초과하게 되면 특고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압, 고압, 특고압과 관련된 기준을 과거의 관리 실무에서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꼭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의 정부의 책무 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삼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전기사업법부터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